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델타 변이보다 6배나 높고 사망률은 무려 8배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오미크론이 백신이나 감염 후 회복으로 얻은 면역을 회피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미크론은 벌써 북미 대륙에도 상륙했습니다. 어제 캐나다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2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에 화이자와 모더나 등 제약사들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백신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지난 27일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다시 내려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델타 변이보다 6배나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망률은 무려 8배에 달할 수도 있고 항체 치료제도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옵니다. 어제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일부 전문가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예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델타의 6배나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의 게놈 과학자는 남아공에서 오미크론이 2주 만에 신규 확진자의 약 75%를 차지하고 우세종이 되고 있다면서 과거 우리가 봐왔던 다른 변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최소 1명 이상이 백신 부스터샷을 맞은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와 마찬가지로 돌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 잉글랜드 복합계 연구소 창립자인 야니어바얀 박사는 트위터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 추정치를 토대로 분석했을 때 사망률이 원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8배에 달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나 혼합 치료제의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의 99%를 차지했던 델타 변이의 경우 단일 클론 항체 치료에 반응했지만 더 진화한 델타 플러스 변이의 경우 효과가 없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플러스 변이 이후 단일 클론 항체 치료에 효과가 없을 수 있는 두 번째 우려 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전염력과 중증 위험도 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남아공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오미크론 감염자의 증상이 대단히 경미한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오미크론이 백신이나 감염 후 회복으로 얻은 면역을 회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8개 국가를 상대로 여행 제한 조치가 내려졌지만 오미크론의 확산을 막진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어제 NBC에 출연해 오미크론이 아직 미국에서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미 상륙했다고 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이 다른 변이 바이러스보다 많은 돌연 변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미크론은 스파이크 단백질에 32개의 돌연 변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특히 오미크론이 단일 클론 항체나 감염 후 회복기 혈청, 백신 유도 항체에 대해 면역 보호 회피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8개 국가를 상대로 신규 여행 제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는 미국이 상황을 더 잘 평가하고 대응할 시간을 주는 데 도움을 주겠지만 오미크론의 확산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오미크론이 필연적으로 미국에 유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미크론이 더 심각한 질병을 가져오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미스터리라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당국자들과 남은 논의를 거쳐 심각한 정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의 5차 대유행이 왔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몇 주 내 몇 달 안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5차 대유행이 결정될 것이라면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6,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오미크론은 벌써 북미 대륙에도 상륙했습니다. 어제 캐나다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2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캐나다 당국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2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 감염자는 최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여행객으로 오타와주에 격리 중이며 보건당국은 접촉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장이프 뒤클로 캐나다 보건장관은 코로나19 검진과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새 변이 확진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앞서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6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남부 7개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감염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보건부는 어제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 8건이 나왔다며 이들 대상자는 최근 14일 사이에 아프리카 남부를 방문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확진 여부를 알기 위해 추가 검진을 하고 있고 이들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격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오미크론 확진이 확인된 국가는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체코, 오스트리아, 벨기에, 호주, 이스라엘, 홍콩,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 프랑스까지 총 15개국입니다.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에 화이자와 모더나 등 제약사들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백신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은 최소 2주 내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의 효과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또 필요하다면 약 100일 내로 새로운 변형 백신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모더나 역시 새 변이에 대응할 부스터샷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고 더 많은 용량의 기존 백신을 투여하는 방식과 여러 변이에 한 번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방식도 실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성명에서 승인을 받은 백신에 부스터샷을 맞는 게 떨어지는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유일한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바백스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면서 수주 내로 새 백신의 시험과 제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얀센 모회사인 존슨앤존슨도 자사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오미크론 변이가 백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보츠와나와 에스와티니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더나가 내년 초까지 오미크론을 막는 새 백신을 만들 수 있다고 발표한 데 이어 바이오엔텍까지 백신 개발 절차에 들어가면서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27일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다시 내려졌습니다.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퍼지기 시작한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 뉴욕주가 지난 27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 미 전역에서 비상사태를 내린 주는 뉴욕주가 처음입니다. 다음 달 3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비상사태는 주내 병원들이 새로운 변이로 인한 겨울철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의도로 선포됐습니다.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남은 병상이 10% 미만이거나 주정부가 따로 지정한 병원들은 비응급이나 비필수 환자들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감염자 치료에 의료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최소 내년 1월 15일까지 시행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다가오는 올겨울 감염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경고성 신호가 계속 목격되고 있다면서 아직 뉴욕주에서는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오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 속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촉시 뉴욕시 보건정신건강위생국장은 오늘 모든 뉴요커가 많은 사람이 있는 실내 환경에서는 언제나 마스크를 쓸 것을 강하게 권고한다며 의무화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료품점, 소매상점, 사무실, 건물 로비 등에서 뉴욕 시민들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런 변이 발견을 위해서는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코로나19 염기서열 분석 비율은 전체 샘플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 공유기구 추적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남아공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샘플 염기서열 분석률이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37위입니다. 염기서열 분석은 중요한 유전적 변화를 포착함으로써 여러 변이들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의 염기서열 분석률은 전반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나마 케냐가 비교적 높은 분석률을 보였지만 5,000개 이상 샘플을 분석한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염기서열 분석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대체로 백신 접종률이 높은 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88%에 달하는 아이슬란드가 56.2%로 1위를 기록 중이고 이어 덴마크 46.6%, 호주 21.4%, 룩셈부르크 2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3.6%로 20위이고 백신 접종률은 59% 정도입니다. 반면 아프리카는 12억 인구 가운데 6% 정도만 백신을 맞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을 맞지 않은 곳에서 바이러스가 오래 순환할수록 전염성이 높은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 32개를 포함해 총 50개가 넘는 돌연 변이를 일으킨 오미크론이 남아프리카에서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글렌다 그레이 남아공의학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워싱턴 포스트에 사람들이 충분히 백신을 맞을 때까지 이런 일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에 세계 경제 회복 속도가 또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예고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시장은 오미크론 변이 출현이 내년 경제 회복 전망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벌써 각국이 열었던 국경을 다시 걸어 잠그면서 소비자, 기업 신뢰 지수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출현 사실이 처음 알려진 지난 24일 미국과 영국, 호주 중앙은행의 내년 금리 인상 전망치는 최소 10bp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의 백신 저항성이나 전염력 등의 추가 정보가 어떻게 확인되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 회복 전망이 요동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다시 봉쇄 조치가 내려지면 이미 경직된 공급망은 물론 수요 회복에도 영향을 미치고 저성장과 인플레이션이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무엇보다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예고한 연준의 정책 변화 가능성입니다. 이미 지난해 말 세계 경제 둔화 이후 각국 통화당국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해온 탓에 추가 금융 지원 여력이 없는 데다 정부 부채 역시 높은 수준입니다. 베렌버그 미 아시아 경제 수석연구원 미키 레비는 신종 변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면 연준은 테이퍼링에 속도를 낼 것이지만 불확실한 하방 효과가 계속된다면 연준이 결정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말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에 온라인 소비가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오프라인이 호황을 누리면서 매장을 찾은 사람들이 지난해보다 60% 넘게 늘었습니다. 수많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메라와 센서로 방문자 수를 집계하는 리테일 넥스트에 따르면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 매장을 찾은 사람은 지난해보다 61% 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는 여전히 27% 줄어든 수치입니다. 또 다른 업체 센서매틱 솔루션은 블랙 프라이데이 매장 방문자가 48% 늘었지만 2019년보다는 2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센서매틱의 브라이언 필드는 지금까지 겪은 코로나로 인한 피로감이 원인 중 하나라면서 쇼핑 시즌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반면 온라인 매출은 부진했습니다. 온라인 유통분석 업체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인 26일 미국인들이 온라인 쇼핑으로 89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해 90억 달러에 못 미치면서 어도비 애널리틱스가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첫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블랙 프라이데이의 전체적인 판매는 업계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탄탄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스터카드 결제 막내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 판매 활동을 추적하는 마스터카드 스펜딩 펄스에 따르면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오후 기준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8% 늘었고 매장 판매는 42.9% 증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를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미셸 오바마 여사가 선두권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7일 정치 매체 더힐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엑스와 공동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제외한 민주당 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등록 유권자 939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에서 19일 실시됐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주자 중 누구를 지지할지 물었고 이 결과 해리스 부통령과 오바마 여사는 각각 13%, 10%의 지지율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였습니다. 반면 2020 대선 민주당 경선에 출마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사업가 앤드류 양은 5% 이하 지지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6%는 2024년 대선에서 누구에 투표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고 13%는 여론조사 명단에 없는 후보에 투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024 대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면 81세의 나이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27일 5세에서 11세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 중인 백신 접종 교육 졸업 추천 프로그램을 통해 첫 번째 장학생 10명을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행운을 거머쥔 학생들은 퀸즈 2명을 비롯해 뉴욕시 거주 학생은 4명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4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한 경우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추첨 자격이 주어집니다.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뉴욕 주립대학, 뉴욕 시립대 등 뉴욕주 내 공립대학에 입학할 경우 4년 동안 학비는 물론이고 숙식, 교재비, 교통비 등이 전액 지급됩니다. 뉴욕주 정부는 12월 19일까지 매주 10명씩 40명의 장학생을 추가로 선발합니다. ABC 방송은 최근 익명의 시민이 북서부 아이다호주 보이시 인근 공립도서관에 111년째 장기 연체 중이던 도서를 반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도서는 미국 동화작가로 알려진 케이트 더글라스 위긴작 신 레베카 연대기로 보존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반납된 해당 도서는 1910년에 국립사적지 카네기 공립도서관에서 대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관 측은 111년 연체료가 총 $803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도서를 반납한 인물의 신상은 파악되지 않았고 연체료 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반납된 도서는 도서관 역사실에 비치됐습니다. 트위터는 잭 도시 공동 창업자가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 CEO는 오늘 성명을 내고 트위터는 창업자들의 시대로부터 다음 장으로 넘어갈 준비가 됐기 때문에 회사를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는 2022년 주주 총회까지는 이사회 멤버로 남아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임 CEO에는 파라그 아그라왈 현 최고 기술 책임자가 임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아그라왈 CEO는 도시의 절친한 친구이자 도시처럼 엔지니어로 시작해 경영진에 오른 인물입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에서 토막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신원 미상 남성의 토막 시신은 지난 27일 오후 3시 30분께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동쪽 방향 23번 출구 인근 플러싱 메도우팍 레이크 브릿지 선상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시신이 과속 차량에 의한 뺑소니 사고로 인한 결과인지 누군가 시신을 도로에 투기한 것인지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지만 오후에는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